저한테는 안식처?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해준 회사가 GS건설입니다. 아빠 다니는 회사라고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드로젠 랩 이황수 전임연구원입니다. 저는 2010년 GS건설에 입사했고요. 12년 동안 발전소 설계에 관련된 일을 해왔고요. 올해 초 라이프텍 출범에 동참하게 돼서 지금은 수소 관련 핵심 기술 개발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랩의 김영준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지방공학을 전공했었고요. 2004년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기술본부 토지 및 기초팀에서 지방 분야 설계 및 현장 기술 업무를 주로 수행을 했고요.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미얀마 우정의 다리에서 사장교 주요 테크니컬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올 6월 달에는 신설 조직인 리모델링 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오니아 팀에서 기구 설계 양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장현 책임연구원입니다. 파이오니아 팀에서는 가정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회사라는 장점을 살려서 빌트인이 가능한 제품을 구상하고 있고요. 기존 가전회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젠 랩의 롤은 청정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미래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근래 수소 도입을 위한 암모니아 크래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리모델링 랩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설계 및 현장 기술 지원, 차별화된 요소 기술 개발 업무가 주요 업무고요. 예를 들면 BIM을 이용한 철거 프로세스 개발, 뜬구조 시스템 개발, 파일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업무고요. 제가 여기서 맡고 있는 업무는 리모델링 사업 지하층 굴착 기술 그리고 파일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 기술 연구는 현장을 베이스로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현장 기술 지원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수행했던 연구 분야였던 대구경 앵커나 DCM을 이용한 흑막이, 기초 설계 같은 분야에서도 현장 기술 지원을 수행하면서 이런 공법을 적용하면 경제성도 괜찮고 안정성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 건설사는 건설 관련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에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관 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 그리고 대학 연구소와 공동 연구나 국책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자체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관련 기술을 특허 등록하거나 사업에 바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기술 연구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파이오니아 팀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 환경, 전기, 신소재, 건축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하던 연구원들이 모여서 지금은 가전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모든 연구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구 설계, 실험, 전기 설계, 탈취, 소재 개발 등 각자 전공 분야에서 상세 설계를 하여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제 일과는 툴박스 미팅으로 시작하고요. 팀원들 간의 인사도 하고 서로 진행 중인 업무도 공유하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 대한 스터디를 하거나 과제 기획을 위해서 보고서를 주로 작성합니다. 공동 연구를 진행해야 할 때에는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루틴하게 돌아가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업무는 밤새 지금 시험 중인 제품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시험을 담당하고 계신 연구원들께서 에러 메시지 발생, 동작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협력업체, 공장 등과 협업하고 문제 해결하는 업무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는 도면 및 구조 개선서 검토를 많이 하고요. 점심 먹고 오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설계 회의나 현장 외근을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 테린이들, 또 와이프하고 딸 테니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업무 중 제가 맡고 있는 기구 설계 분야는
설계 초기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유관 부서들 또 사용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소통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설계 및 공정에 관한 이해는 소통 역량 다음으로 또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협업과 소통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하이드로젠 랩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수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수소가 에너지 캐리어이기 때문인데요.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돼서 전환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이드로젠 랩은 LNG 전문가와 플랜트 그리고 발전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소 밸류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강점은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라이프텍의 최대 강점은 전문가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경력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저와 같은 전공인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 배우는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솔루션을 내줘서 금방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우리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언제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무 특성상 매번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 성취감이 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프로젝트가 매번 새로운 미션을 줄 것 같습니다. 두세 개 정도의 제품을 더 개발하고 나면 좀 더 능숙하게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같고요. 기구 설계 실험실을 만들어서 제품의 대선 작업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주제의 연구과제가 잘 진행돼서 사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업에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하거나 기술 고도화를 계속 진행해서 수소와 관련된 국내에서 주목받는 연구소의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후에쯤에는 리모델링 현장에서 제가 새로 개발한 마이크로 파일을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액화나 인수기지에 대한 공정 이해도가 좀 부족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LNG 프로젝트 자료를 가지고 공정을 이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세미나나 교육이 있으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D 설계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외부 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동영상들을 찾아서 따라해보는 노력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플라스틱 사출이나 기계 가공 같은 분야는 협력업체를 찾아가서 업체에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등을 보면서 저의 역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 코드를 많이 보고 있고요. 논문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안 보기 시작하면 계속 안 보게 되고 뒤처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GIC 프로그램 덕분에 영어 능력이 좀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가전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생소하고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전회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신사업을 일찍 고려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속해서 관련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기술 개발을 계속 해나간다면 미래의 인류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